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SEC의 리플 항소 관련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름대로 리플의 분위기가 좋았었습니다. 크게 만족할 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었죠. 그 이유가 10월 1일에도 두바이에서 이제 금융서비스 승인을 획득하면서 블록체인 결제의 첫 사례다. 이제 결제 서비스에도 도입이 될 수 있다. 송금이든 결제든 이제 리플이 스위프트를 경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크게 퍼져나가긴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양새였고요. 또 10월 2일자에도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 증권 신고서를 SEC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될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이런 많은 좋은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괜찮다 싶었더니 10월 3일 새벽 한 6시였나요? 갑자기 리플이 한 10% 정도 빠지면서 리플 투자자들을 다시금 실망케 하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게 바로 리플 소송을 거의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SEC의 항소 결정 소식이었습니다. XRP 미등록 증권 아니냐? 나한테 허락받고 팔아라. 사실 10월 7일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그냥 원만한 합의가 나오면서 이 건이 마무리가 됐을 거였는데 이 의미를 한번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는 리플이 1.2억 불의 벌금을 내고 SEC와 손을 잡고 합의하는 시나리오는 사실상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송 종료 기간이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끝나느냐? 이제 예측이 완전 불가능해져 버렸죠. 항소가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항소, 리플이 다시 재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도 결정이 안 되면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고, 야, 특히나 리플 갈링하우스 CEO가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를 예고하면서 정말 점입가경, 정말 리플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SEC 의장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추정컨대 명분은 이걸 겁니다. 기관들은 내 증권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개미들은 아직도 증권이 아니니까 증권법으로 보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게리 겐슬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증권법으로 보호해야겠다. 한국 같으면요. 그래도 좀 허울일 뿐이긴 하지만 가상자산 보호법이 최근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은 그걸 안 만들겠다는 거죠. 증권법에 따라 개미도 보호하겠다. 내가 보호해 줄게. 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을까요? 왜 SEC는 소송 결과를 불복하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FIT21이라는 법안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21세기 FIT21이라는 법안이 연말 이전 처리될 수 있다고 하원의원 톰 에머가 매사리 그 주최 행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하원 표결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상원에서 걸려 있는 중이다고 하는데 지금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연말 임시의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안 되더라도 내년에 진척을 보일 것이다. 아마도 이 문구는 추정컨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이 안 해주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요거 승인을 눌러줄 것 같은데 이전 대통령 거부권을 또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인즉슨 가만히 있다 보면 시장 규제권이요. SEC에서 CFTC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코인의 무려 70%가 상품이다. CFTC의 관할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FIT21 법안이잖아요. 이 한 기관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무능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뺏길 때입니다. 내가 이게 남이 하기 싫어서든 어쩌든 아무튼 내가 사업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을 따오면 이게 기관장의 엄청난 공인데 반대로 지금 시장 규제권의 70%를 떼간다. 그것도 인원, 직원 수도 작고 예산도 훨씬 작은 이런 곳에 엄청난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도 붙잡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게다가 만약 트럼프라도 당선이 됐다. 사실요, 게리 겐슬러는 굉장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이걸 코인을 괴롭힌 사람,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나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상을 받기는커녕 트럼프가 된다면 잘린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걸 뭐 태도를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이거라도 밀어붙여라는 지금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와중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서 됐다는 게 그게 참 대단한 거지. 원래 SEC는 이런 곳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또 가만히 팩트 체크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번 결과에 과도한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승소 판결에 과거에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리플이 올랐을까? 아니요. 뭐 드라마틱하게 오른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항소 결정을 했다고 해서 리플이 떨어진 거에도 뭐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리플의 2017년부터 차트 주봉으로 쭉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게 21년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17년도요. 그리고 이때가 21년도 상승장. 4년마다 사이클 때, 뭐 이때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무튼 4년마다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23년도 뭐 9월이었나요? 6월이었나 약간 헷갈리는데 리플의 일부 승소 판결이 처음 나와서 굉장히 환호성을 저질렀을 때가 우리가 질렀을 때가 제가 표시를 했는데 뭐 1,000원, 1,100원 뭐 조금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 상승은 그냥 22년도나 이런 하락장 때도 꾸준히 나오는 상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언젠가 뭐 한두 번 또 승소 판결 나서 올랐던 거 기억도 나지 않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판결이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쵸? 대신에 시간을 그냥 잘 흘려보내고 법이 갖추어지면서 결국 은행들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용도가 높아지길 차분히 기다려야 된다. 리플은 다시 뭐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스위프트를 뭐 경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코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이 소송보다는요. 당장 코앞에 있을 대선의 영향을 그래도 좀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자는 뭐 전임자가 혹시 바뀌더라도 그걸 막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보통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요. 전임자가 있고 이제 새로운 분이 오면요. 전임자의 업적이나 흔적을 굉장히 제거를 하고 지우는 작업을 합니다. 뭐 회사명도 바꾸고요. 조직도도 바꾸고 그 사람이 밀었던 뭐 전략이나 뭐 축제나 뭐 이런 정책을 다 바꿔버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돋보여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감사를 진행하죠. 전임자에 있었던 거 싹 털어. 잘못된 거 다 털고 가자. 이게 일반적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대선이 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새로운 분이 와서 이거를 좀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오히려 전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판결보다는. 그러나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저는 순리대로 비트코인이든 뭐 어떤 알트코인이든 4년 사이클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왜 죄송하다 했냐면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뭐 귀가 아프실 수 있는데 이쯤에서 투자 원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좀 편안한 상태에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비트이더 최소한 50% 이상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각 알트코인은 종목당 5% 이내로, 그러니까 1%든 2%든 3%든 뭐 5%를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경우는 알트코인 뭐 종목 하나만 막 혼자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5% 내로 내가 사놨는데 뭐 10%, 15%, 뭐 19%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막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았고 뭐 불장의 정점이 아니면 한 10% 위쪽으로는 저는 좀뭐 걷어내기도 하고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도 리밸런싱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지키려고 전 노력을 했었다. 현금도 한 10% 정도 꾸준히 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집중하는 건
이 각 알트 5% 이내 요거를 물론 다 중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깨지면 좀 저는 투자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을 내가 생활에 지장 없는 비중을 투자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로 막 몰빵을 해놨다든지, 뭐, 특히나 리플을 몰빵 투자해 놓으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5% 이내인지,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인지, 비트이더는 충분히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현금 10% 정도 들고 있으면 그래도 낫거든요. 아무리 막 후드려 맞아도 현금 들고 있으면 조금 저는 마음의 평화가 오더라. 그래서 이 두 번, 이제 중간 부분을 이번에 좀 점검이 해볼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각 알트코인 5% 이내, 리플이요. 5%를 넘지 않았습니다. 조금 여유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전체 비중 중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리플을 들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거를 뭐 팔고 알트코인을 사든지 아니면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사든지 이제 비트코인보단 결국 정점으로 갈수록 알트코인이 특히 메이저 뭐 이런 친구들이 오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알트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저의 경우는 알트코인 비중을 꽉꽉 채우는 게 아니어서 이번에 10월 3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리플이 한 700원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액이지만 좀 샀거든요. 언제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싸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는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 이거 절대 안 한다. 학을 떼고 떠나는 게 옳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원칙하에서 결정했다면요. 옳습니다. 뭐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회가 적을 테니까 또 믿음이 없는데 이걸 계속 뭐 사모으고 이거 하나만 불려 나가면 이게 얼마나 투자가 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좀 결론을 맺어보자면 내 투자 원칙을 점검하고 잘못한 실수는 좀 절대 반복하지 말자는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것이 없다면요.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간 내 정말 고통과 시간과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원칙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리플 투자자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